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국 시장이 아닌가, 또 중국 기술의 진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칩4라 그러죠. 한국과 대만, 일본과 미국, 반도체 관련 핵심 4개국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내자라는 부분들은 사실 시너지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대항마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자체도 반도체의 독립이 상당히 미래의 모빌리티라든지 각종 사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올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중에서 중국도 순위에 들어가는 SMIC라는 반도체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 차량용 반도체 중저가 모델인 27 나노 모델, 나노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40%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요, 일반 내연기관차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100개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기차는 200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는 고급 모델도 있지만 중저가 모델도 있거든요. 중국은 일단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27 나노 같은 중저가 모델이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뉴스에서는 중국이 7 나노 반도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쫓아오는 속도가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반도체를 3 나노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 모델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세계 1위인 이 대만의 TSMC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가 후반기에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치고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역시 반도체는 고급 모델부터 중저가 모델까지 많이 있다는 거. 중국은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밑에 중저가 모델부터 지금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놔두다가는 중국 시장이 중국 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 공략도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CATL이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인데 인산철 배터리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석권을 하고, 또 세계적인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세계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니로 플러스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CATL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앞으로 중국산 이 반도체의 경우에도 중저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차에도 이런 반도체가 앞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이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상당 부분 높은 부분들은 우리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 기업 중에서 하나의 전기차 회사죠. 회사 중에 하나가 BYD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YD 같은 데는 이 배터리를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내년에 BYD가 완성차를 국내에다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최근에 직원뿐만이 아니라 또 6개 모델에 대한 국내 이 디자인 등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선진 시장이어서 게이트웨이 관문 역할을 해서 국내에 진출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일본 시장에 BYD 완성차가 전기차 완성차가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일본의 도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자동차 제작사와 겨루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장 배타적인 시장을 갖고 있는 일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국가 브랜드는 향상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은 이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전기버스라든지 일부분들은 세계 시장을 이미 석권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승용차도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은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가 일반인들의 이 길거리에서 운영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국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중앙정부 측면에서 R&D부터 시작해서 산학 연관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가 이 미국을 선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년 정도 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닉 5나 EV6 세계 상을 휩쓸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차가 부족해서 못 팔 정도거든요. 최근에 부산모터쇼에서 발표한 아이오닉 6를 비롯해서 이런 모델들도 해외에서 벌써부터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융합 모델이고 또 중요한 이 먹거리와 이 주도권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년 정도 뒤져 있다는 걸로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논문도 그렇고 특허도 미국을 벌써 추월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죠. 당연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바이두에서 수년 전에 출시한 뭐 레벨 4 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폴로라는 이런 모델도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의 가격에 비해서 50% 정도 낮춰서 최대 이 가격이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등급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우려사항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가장 기술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을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래의 자율주행 전기차의 지배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된다라는 논리가 많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미국의 가파와 중국의 베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파, GAFA의 약자인데 가파는 구글, 아마존.com, 페이스북, 애플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회사라는 뜻이고요. 또 중국의 베스라는 BATH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젠트, 파웨이 역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중국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마주치면서 미래의 모빌리티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러한 자동차 제작사도 그렇고 얼마만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인공지능 또 이런 자율주행 기술 얼마큼 잘 버무려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키는 이러한 어떤 융합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목표치를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마스터 플랜을 10년을 보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의 이 미래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요.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더 빨리 바뀔 정도예요. 또 이 전기차라든지 자율차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융합적으로 모델이 들어가면서 모빌리티는 예전에 기계장치가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얘기할 정도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들도 그렇고 어떤 장점을 가진 기업끼리 융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끼리 뭉치게 되면 방향만 설정을 잘하게 되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면서 또 기술의 어떤 공유라든지 또 외부의 어떤 특허 침해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라든지 또 국내의 대기업과 해외의 대기업 사이의 컨소시엄, 공동 투자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대구시가 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부품회사 발레오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국내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다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가 유치가 되면서 각종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국내의 세부적인 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도 연계가 되고 또 기술도 공유하면서 국산화시키는 어떤 단초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 또 대기업 간의 컨소시엄과 공동 투자 형태는 더 가속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모빌리티를 선점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